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당시 유행하던 재킷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어깨 부분이 강조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디자인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몸통이 잘록해지면서 입었을 때 미적 효과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어깨가 넓으니까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도 주실 수 있겠고요. 몸집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좀 더 몸에 좀 붙으면서 슬림하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이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데 옷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유행과 담쌓고 살았다는 10년차 주부 김혜경 씨. 본인만의 옷 고르는 기준 한결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용성, 활동성, 그리고 유행 가격이 좋은 기준이군요. 그렇죠. 나름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서 구입했지만 한두 번 입다가 장롱 속에 묵혀둔 옷들인데요.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샀거든요. 샀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조차도 안 나요. 길이는 어중간하고 폼은 크고 마치 포대자루를 입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렇게 유행에 한참 뒤처진 옷도 리폼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에 맞게 퍼프도 하고 허리도 넣어주고 길이도 변형을 하면은 정말 근사한 옷으로 다시 변할 수 있거든요. 오래된 이 촌스러운 디자인이 세월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재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넉넉한 품은 줄이고요.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서 소매 끝을 부풀리는 대변신 과정이 시작됐는데요. 과연 옷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한눈에 비교해볼까요? 어깨 부분을 강조하고 또 허리 라인을 살려서 한결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몸매가 예뻐 보이는 효과까지 생겼습니다. 별로 옷을 갖춰 입을 일도 없고 편한 옷이 좋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근데 유행에 맞춰서 옷을 입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최고된 것 같으죠. 네, 옷은 디자인보다 자신감을 얻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올가을 여러분을 돋보이게 할 어깨 패션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얼굴도 작아 보이고 허리도 잘록해 보인다니까 도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80년대 옷을 다시 꺼내 입는 건 아니죠? 거기서 조금 스타일이 달라지긴 했잖아요. 80년대 옷은 뽕이 있어도, 뽕이라 그러죠? 네. 있어도 그냥 이렇게 동그랬다면 이제 각이 섰는데요. 저도 옛날에 그 어깨 패드가 들어간 옷이 있더라고요. 예. 입어봤더니 허리가 안 맞더군요. 살이 쪄서. 중요한 건 패드를 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감을 살리는 거. 자신감을 어깨에 살리는 게 좋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된 아이가 팔렸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소위 신생아 매매 브로커가 형편이 어려운 산모에게 병원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1시간 만에 이 아기의 웃돈을 얹어서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기막힌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된 갓난 아기가 하루 동안 2차례나 팔려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비를 하면 애들이 하루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도 적이 없거든요. 하나서 저희한테 거짓말하고 가서 그랬는데 엄마의 품에 있어야 할 아기가 낯선 어른들 손에 거래된 안타까운 사연 취재했습니다. 출산 비용을 지원받는 대신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갓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입양했던 부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물건도 아닌 자신의 아기를 버젓이 거래한 혐의,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는데요. 우리가 뚜렷한 직업이었고 어떻게 또 병원비를 마련할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자연분만이 아니라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그 제왕절개는 병원비가 조금 많이 든다 아닙니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생활해 오던 이 시부부. 넉넉지 않은 형편에 뜻하지 않았던 아이를 갖게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아기를 키우려고 출산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부부. 하지만 돈을 얻기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입양까지 결정하게 됐고 인터넷에 아이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비를 받는 조건으로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병원비도 없었고 병원에서 지원을 못해서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고심 끝에 나간 자리, 상대의 친절한 인상에 믿음이 갔다는데요. 그냥 얘기를 할 때 애기를 부양하고 싶다고 아니 보호되는 사람이 애기를 못 가진 사람이래요. 그리고는 인터넷을 하실 줄 몰라서
다시 인터넷 데이팅 통해서가 아니라 들어올리는 바람에서. 그런데 아기를 보낸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랑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알아서 저희한테 거짓말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불법 입양 브로커. 그는 처음 이 시부부에게 병원비에 산후조리 비용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아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웃돈을 얹어 타 지역에 사는 불임 주부에게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아기를 넘겼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친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브로커는 퇴원 비용 35만 원만을 준 뒤 연락 두절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하지만 입양 브로커는 돈 거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금을 다 줬다. 네. 이걸 서로 간에 연락만 되면 그 다음번에 모든 자료를 삭제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다 확인하리라 하는 건 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중에서 이런 거 확인하면 이게 증명이 되면 성립이 되는데, 문제가. 최근 이런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은 바로